저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도진 씨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저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혜정, 올해로 62이 되었습니다.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2년 전 은퇴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많고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다 3년 전 정년퇴직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입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평생 아이들 가르치느라 시간에 쫓기며 살았는데 이제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며 즐겁게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TV 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끔 낚시를 간다고 나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습니다. 여행 가자는 제 제안에도 귀찮다, 돈 아끼자는 말로 거절했습니다. 여보, 우리 제주도 한번 다녀올까? 요즘 비수기라 싸대. 아이고, 귀찮아. 비행기 타고 가서 뭐해? 여기서도 충분히 쉴 수 있잖아. 하지만 계속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당신이나 나가. 이런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쉬고 싶은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TV 앞에 앉아 있고 저녁에 자기 전까지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 옆집 김 씨 부부는 요즘 등산 다닌대. 우리도 가볼까? 당신이나 가. 난 힘들어서 못 가. 점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활력이 필요했습니다. 할 일이 없어 집안일에 더 매진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독서 모임에 가입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오랜 시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책을 많이 읽어서인지 새로운 자극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의 프로그램도 살펴봤지만 대부분 뜨개질이나 요리 같은 것들이었고 그런 취미는 이미 충분히 해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미숙이가 연락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 결혼 후에도 가끔씩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혜정아, 뭐해? 은퇴 후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게 지내. 집에서 TV 보고 집안일하고. 너는? 난 요즘 산악회 다니는데 정말 좋아. 우리 동네 산악회인데 50대 이상만 가입할 수 있어. 다들 나이 먹어서 무리하게 등반하지 않고 적당히 걷고 경치 구경하고 그래. 같이 갈래?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산이라니 체력도 안 되는데.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용기를 내어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지만 그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 이번 주 토요일에 미숙이랑 산악회 가볼까 해. 그래, 다녀와. 같이 갈래? 난 됐어. 당신이나 다녀와. 토요일 아침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운동복을 꺼내 입고 오래된 운동화도 찾았습니다.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출구에서 미숙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혜정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그래, 미숙아. 너는 여전히 젊어 보인다. 에이, 다 늙었지. 그래도 산에 다니니까 좀 건강해진 것 같긴 해. 너도 곧 달라질 거야. 버스를 타고 집합 장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미숙이가 산악회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야. 회원들도 다들 좋은 사람들이고, 특히 김도진 씨라고 그분이 산에 대해 정말 많이 알아서 재밌게 설명해줘. 오늘 만나면 인사시켜줄게. 첫 산행날 긴장된 마음으로 집합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20여 명 정도가 모여 있었고 5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고 미숙이가 저를 다른 회원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제 대학 친구 윤혜정 씨예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사하자 모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김도진 씨를.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네요. 저는 김도진입니다. 키가 크고 반듯한 외모의 미소가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64살이라고 했지만 건강해 보이고 젊어 보였습니다. 자영업을 하다 은퇴했다고 했습니다. 윤혜정입니다. 오늘 처음이라 정상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그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진 씨의 미소에 왠지 안심이 되었습니다. 첫인상이 무척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낯선 남자에게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이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저 친절한 사람을 만나 기분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산행 코스는 북한산 둘레길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코스를 설명해 주셨고 곧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따라갔지만 30분이 지나자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뒤에서 도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물통을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격려의 용기를 얻어 끝까지 산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산 후 다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도진 씨는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도진 씨 덕분에 잘 올 수 있었어요. 다음에는 더 쉬울 거예요. 처음이 가장 어려우니까요. 도진 씨는 다정하게 말을 걸어왔고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그는 저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혜정 씨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2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선생님이셨다고요? 대단하십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네,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 있었어요. 도진 씨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무역업을 했습니다. 외국 다니는 일이 많아서 재미있었죠? 도진 씨의 이야기는 흥미로웠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닌 경험,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였습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못 다녀봤어요. 항상 학교 일에 바빠서. 그러면 이제부터 많이 다녀보세요. 이제 백수잖아요. 그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도진 씨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돌아왔을 때도 아침에 그대로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잘 다녀왔어? 네, 생각보다 재미있었어. 다음 주에도 갈 것 같아. 그래. 남편의 반응은 늘 그렇듯 무덤덤했습니다. 제가 산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상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산악회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집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걷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도진 씨와의 만남도 기대되었습니다. 산악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산악회에서 1박 2일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지리산으로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과연 같이 가도 될지. 하지만 도진 씨가 권했습니다. 꼭 같이 가요. 지리산 단풍이 절경이거든요. 이번에 아니면 또 언제 볼 수 있겠어요? 그의 권유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미숙이랑 여행 간다 말하고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특별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의 무관심이 섭섭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행 첫날 단체로 산행을 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인 지리산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저였지만 그날은 기분이 좋아 조금 마셨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기분이 들뜨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방으로 돌아갈 때 도진 씨가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저랑 잠깐 밖에 나가 볼래요. 밤하늘이 정말 예뻐요. 망설였지만 따라 나갔습니다. 시골 밤하늘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도진 씨가 제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그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혜정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어요.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감정을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남편과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도진 씨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저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혜정 씨, 당신은 특별해요.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에요. 그의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 그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릅니다. 남편에게는 오래전부터 그저 일상의 일부 당연한 존재일 뿐이었으니까요. 도진 씨가 천천히 다가와 제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이대로 흘러가고 싶다는 욕망이 충돌했습니다. 결국 감정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그날 밤 도진 씨의 방에서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열정과 설렘의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제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실로 돌아오니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도진 씨는 제 불안한 마음을 눈치챘는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 감정은 진짜예요. 아침 식사 시간 회원들과 함께 하면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숙이가 눈치챈 듯 물었습니다. 혜정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응? 아, 그냥 잠을 잘 못 잤어.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것도.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도진 씨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그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서울에 돌아가서도 만나요. 당신이 보고 싶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 남편을 마주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고 여행이 어땠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녀왔어. 응. 그 후로 도진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산악회 활동 외에도 따로 만나 식사도 하고 공원도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의 집에도 갔습니다. 매번 죄책감이 들었지만 도진 씨와 함께 있을 때는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제 감정을 소중히 여겨주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도진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혜정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렇게 몰래 만나는 것보다 당당하게 함께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이혼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남편과의 관계도 이미 형식적이고, 난 진심이에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도진 씨는 계속해서 제게 이혼을 권했습니다. 함께 행복하게 살자, 남은 인생 즐겁게 보내자는 말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다정한 손길에 점점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로.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와 같이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고 도진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밤에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급하게 메시지를 확인하고 삭제하려 했지만 순간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남편이 다가와 제 휴대폰을 주워주려 할 때 화면이 켜져 있었고 도진 씨의 메시지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제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도진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설명해봐. 김도진이 누구야?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게 다 뭐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 그래서? 바람 피운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우린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가 아니었잖아.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을 뿐이야. 뭐? 내가 바람 피우고 나한테 책임을 전가해? 그날 밤 우리는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쌓였던 불만과 원망이 모두 터져나왔습니다. 당장 이혼하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이 집에서 나가. 지금 당장. 갑작스러운 선언에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도진 씨와 새 출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슬픔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몇 가지 필요한 물건만 가방에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도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진 씨, 저예요. 남편이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이혼하게 됐어요. 네. 어떻게요? 제 메시지를 봤어요. 지금 집에서 나왔는데 잠시 도진 씨 집에 가도 될까요? 아, 지금은 좀 복잡한 상황이라. 도진 씨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게 오늘은 제가 좀 바빠서요. 내일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날 밤 저는 급하게 찾은 모텔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도진 씨의 반응이 의아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당황했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과연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다음 날 아침 낯선 모텔 방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시 어디인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현실을 기억해냈습니다. 남편과 다퉜고 집에서 쫓겨났고 도진 씨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도진 씨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여러 번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진 씨, 어제 말했듯이 남편과 이혼하게 됐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1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평소 도진 씨는 제 연락에 항상 빠르게 응답했는데 이상했습니다. 결국 그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도진 씨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잠시 후 도진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아, 혜정 씨. 갑자기 오시다니. 문자도 안 읽고 전화도 안 받아서요. 아, 그게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키가 작고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그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산악회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최미라 씨였습니다. 아, 혜정 씨, 이쪽은 미라 씨예요. 우리 산악회. 알아요. 만난 적 있어요.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돌아서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진 씨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혜정 씨, 오해하지 마세요. 미라 씨는 그냥 차 마시러 온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요? 도진 씨, 저를 바보로 하세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을 배신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도진 씨마저 저를 배신했습니다. 혜정 씨, 진정하세요.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를 해요? 다 봤잖아요. 미라 씨와 어떤 사이인지. 그건 복잡해요. 혜정 씨, 우리 관계가 너무 급하게 진행된 것 같아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사랑한다, 함께 살자, 고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급하게요?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당신이 이혼하자고, 함께 살자고 했잖아요. 제가 실수했어요. 감정에 휩쓸렸던 것 같아요. 우리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도진 씨는 저와 진지한 관계를 원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일시적인 감정 혹은 육체적 관계만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예요. 내가 바보였네요. 도진 씨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곳을 빠져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로요. 결국 친구 미숙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미숙이는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정아, 내가 도진 씨랑 그런 사이였어? 왜 말 안 했어? 말하기 힘들었어. 도진 씨, 산악회에서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아. 여자 회원들에게 너무 다정하게 굴고 몇몇 사람들과 관계가 있었다는 소문도 있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도진 씨가 저만을 특별하게 대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의 단골 수법이었던 거죠.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 너희가 그런 사이인지 몰랐잖아. 그냥 친하게 지내는 줄만 알았어. 미안해, 혜정아. 미숙이는 당분간 자기 집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고맙게도 그녀는 비난하지 않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을 용서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모든 것을 망쳐버렸는지,
미숙이 집에서 이틀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 보았지만 그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현실이 더욱 냉혹하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혼하게 되는 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건가?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없는 건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진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미숙이는 만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명확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도진 씨는 예전과 달리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혜정 씨,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경솔했어요. 도진 씨, 나를 사랑한단 말은 다 거짓이에요. 그땐 그렇게 느꼈어요. 하지만 제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에게 오래 정착하지 못하는. 솔직한 고백처럼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최미라 씨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친구 이상이에요. 당신과 만나기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도진 씨는 저와 미라 씨, 어쩌면 더 많은 여성들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알겠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카페를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도진 씨에게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미숙이 집에 더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도 가족이 있고 생활이 있으니까요. 결국 작은 원룸을 급하게 구해 이사했습니다. 보증금은 제가 모아둔 퇴직금 일부로 겨우 마련했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석을 2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실감했습니다. 혜정 씨, 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제가 잘못했으니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법적으로 권리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어떤 말도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도진 씨와의 몇 달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절차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종결되었습니다. 재산은 포기했고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들 준영이는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문자를 보내도 짧게 답하거나 아예 무시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실망을 안겨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산악회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미숙이만이 가끔 연락해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녀가 전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도진 씨는 이제 미라 씨와 공식적으로 데이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여성 회원과도 친밀하게 지낸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혜정아, 도진 씨가 원래 그런 사람이래. 다른 지역 산악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 내가 첫 번째가 아니야. 미숙이의 말에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여러 여성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도진 씨에게는 잘 짜여진 각본이 있었던 겁니다. 만남, 유혹 그리고 버림.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놓치지 마세요. 잠시 스쳐가는 감정에 휩쓸려 평생의 행복을 잃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저처럼 모든 것을 잃고 후회할 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